최근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최근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가 하면 평양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우리나라를 괴뢰라고 칭하면서 한국에 대한 협박성 멘트들을 날리고 있죠. 그런데 김정은이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이면에는 소름 돋는 진짜 의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도는 최근 북한에서 포착된 김정은의 수상한 움직임들로 인해 낱낱이 까발려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북한의 김정은은 어떤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병식에 등장한 시위진압 부대. 북한이 매년 자신들의 군사력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벌이는 연례 행사가 하나 있죠. 바로 열병식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북한의 열병식에는 못 보던 부대가 하나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름도 생소한 41대대인데요. 그런데 북한이야 워낙에 김씨 일가를 지키기 위한 군사, 경호, 인력 배치에 혈안이 된 나라이니 새로운 부대가 생긴 게 뭐 그리 대수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의 직책이 시위 진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면 얘기가 달라지죠. 사실 그동안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내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무엇보다 김씨 일가를 반대하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정치범수 용소로 끌려가 숙청의 대상이 되는 마당에 쿠데타라곤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최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김씨 일가 체제의 반기를 들고 자신들끼리 새로운 정부를 만든 집단이 발각된 건데요. 북한 지방의 중학교에서 일하던 10명의 교사로 이뤄진 이 집단은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내걸고 북한 정권에 대항하는 새 정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내부에서 구체적인 조직 원칙이나 당 강령이 발견되는 등 나름 체계적이고 원칙적으로 반모를 꾸몄다는 건데요. 그리고 당연히 이를 김정은이 그냥 두고 볼 리 없었죠. 이들은 발각된 즉시 전원 처형되었지만 문제는 이러한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최근 북한 내에서 발각되자 김정은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41대대의 등장은 바로 이런 일환에서 생겨난 김정은의 특단의 조치인 셈인데요. 사실 북한 체제에 변화가 생긴다면 권력 내부에서의 균열로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41대대라는 시위 진압 부대까지 만든 건 북한 김정은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인 것만은 확실해 보이네요. 두 번째,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지금 2024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북한의 대남 공세가 예사롭지 않죠. 대놓고 한국을 상대로 무력 통일을 준비하라, 대한민국은 주적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 등 강도 높은 멘트들을 쏟아내며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은 올해 들어 남북 관계 단절 조치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백령도 연평도 부근에서 연일 포사격 훈련을 하는가 하면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도로에 지뢰를 설치하는 등 선 넘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2년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에 대한 것인데요. 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북한이 대외적으로 핵 군사력을 과시하고 내부적인 억압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진행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창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2018년 비핵화에 합의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앞에서 실험장을 폭파했죠. 하지만 이는 그저 보여주기 쇼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앞에서는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몰래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이중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최초 알려지게 된 계기는 유엔의 보고서가 유출되면서였습니다. 지난 2022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행도를 파는 등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핵무기의 핵심 원료를 생산할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추가적인 핵실험은 이제 안 하겠다며 폭파쇼까지 벌이더니 이게 웬 이중적인 행보인가 싶지만 상식과 합의가 통하지 않는 북한임을 떠올려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닌데요.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군에서도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사실까지 확인했는데요. 실제로 북한 당내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7차 핵실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상기해야 하는 건 핵이라는 무기의 어마무시한 위력입니다. 한 방으로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핵이죠. 물론 김정은 역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도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지만
현재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방심보다는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방어체계를 보다 탄탄하게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강화. 최근 북한에서 10대 남학생 2명이 노동교화형 12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나만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재판에 세워졌고 12년의 노동교화이 내려진 것인데요. 무슨 드라마 하나 봤다고 이렇게 시기나 할 일이야 싶지만 사실 북한이 외국 영상물 시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문제는 북한 당국이 억압하면 할수록 일명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북한 MZ들은 더욱 호기심이 발동해 몰래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IT 기기에도 비교적 능숙한 편이라 다양한 수법을 통해 영상물을 거리낌 없이 공유하고 있다는데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한국 영상물을 국가에 미등록된 컴퓨터로 재복제하거나 인공위성을 이용해 영상을 SD 카드에 다운받는 수법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이처럼 겁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당이 나눠주는 음식으로 먹고 살던 부모님 세대들과 달리 어릴 적부터 장마당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팔며 경제 활동을 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죠. 고난의 행군 시절 자신을 먹여 살린 게 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충성심 역시 낮은데요. 오히려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김정은 일가를 비롯한 고위층만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딸 주애를 앞세운 김정은의 4대 세습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정은은 내부 결속이라는 명목하에 반동사상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제정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남한 문화를 동경하거나 남한 문화가 깊이 퍼진다면 김정은의 권위 역시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고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거라 여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조치마저도 통하지 않자 아예 2020년부터는 남한 영상을 유포시키면 최대 사형까지 시키는 어마어마한 법까지 만들어서 외부 정보 차단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무렵 한국에서 건너간 펜트하우스,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가 장마당 세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풍이 더욱 확산하자 김정은이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이렇듯 북한 김정은은 온갖 억압책을 펼치면서 남한을 완전한 적대국으로 만들어서 남한 문화가 스며들 토대까지 아예 없애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재한 북한의 MZ들의 탈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죠. 실제로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196명 중에 절반 이상이 20, 30대 MZ세대였고 외교관 같은 엘리트 탈북민은 2017년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의 주요 탈북 동기는 한국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공개한 탈북민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죠. 북한 거주 당시 외국 영상물을 봤다는 응답은 2000년 이전 8.4%에 그쳤는데 2016년부터 20년에는 83.3%로 조사됐습니다. 이렇듯 오늘 영상에서 설명한 김정은의 수상한 움직임들은 전부 점차 위기가 드리워진 북한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북한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억압 정치와 쇄국 정책은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살 만한 상식적인 국가를 만들까 고민부터 했으면 좋겠네요.